6.3 지방선거가 5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되고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국회에서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정리될 분위기는 아닙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과 싸우는데 힘이 너무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거 끝나면 곧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라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국회에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저는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이 전 위원장에게 보궐선거 출마를 공개 요청한 건 처음입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 이 전 위원장 주호영 의원 컷오프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 직접 나선 모습인데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JTBC에 재보궐선거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경선이 처음부터 다시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 의원 역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하겠다며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당은 나머지 6인 경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 대구에서부터 저렇게 공천이 무너졌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구시장은 날아가고 또 보궐선거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 이 당은 더 추락할 거다. 충북지사 경선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상황. 윤갑근 변호사와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1차로 맞붙고 그 승자가 다시 김명환 도지사와 경선을 치르면 최종 후보는 일러도 4월 말에나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끝장뉴스 중간에 요 속보를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죠. 어제 법원에서 주호영 의원의 공천 컷오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대다수가 사실 인용을 예상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부대변인님? 저는 사실 인용 전망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김명환 충북지사 판결이 매우 이례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이전에 뭐 그 배현진 시당위원장 관련 인용이나 김종혁 전 최고 관련 인용 이런 것들까지는 당에서 쫓아내는 건 좀 너무한 건 아니냐라는 인용도 이례적이지만 다들 그냥 끄덕끄덕 할 정도였는데 공천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할 공천에 정말 정당의 이런 운영과 관련돼서는 사법부가 진짜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합니다. 정당의 민주성, 민주적 운영 이런 것들만 그냥 담보만 하면은.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게 김영환 지사 관련 컷오프였는데 이거는 결국 이 비슷하게 절차적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게 이거는 뭐 뒤엎을 정도의 뭐 인용할 정도의 그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것 같은데 뭐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면 뭐 따라야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번복한다거나 뭐 이걸 이렇게 따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이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 이거 공천이 아니라 사실상 사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인용이 돼도 이상하고 기각이 돼도 이상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맞아요. 아니 공천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했으면은 이렇게 사법부가 하나하나 건건이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될 정도가 수준이 되느냐. 다른 당 정도면 뭐 공천 때마다 시끄러운 건 뭐 민주당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시끄러운 건 전 정당사 선거사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무능한 지도부, 무능한 공관위가 지금 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이렇게 촉구하고 또 감시할 때 사실 여당, 야당까지 공천을 막 함부로 한 적이 있었어요. 총재가 마음대로 해버리고 법에 정해놓은 절차도 안 지키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일 거의 없잖아요. 최소한 국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절차와 형식은 깔끔하게 지키거든요. 근데 국힘당은 워낙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사방팔방에서 가처분, 그러니까 공천뿐만 아니라 막 마구마구 징계하고 장동혁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법원에서도 웬만하면 이번에 주호영 판결처럼 웬만하면 정당 내부 일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일부 하자가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이례적으로 징계 취소, 그다음에 김영환 가처분 인용 이런 것은 너무너무 엉터리로 국힘당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마저도 아유 이건 너무하다. 아무리 정당 내부 결정을 자율적으로 존중한다 해도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고 네. 개입하는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김영환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영환이 인용됐으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김영환인데 그러니까 후보 자체에 예, 있으니까. 주호영은 당연히 인정될 거로 이제 많은 분들이 법률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해석을 안 해보니까 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기각이 나왔다라는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원래 주호영 판결대로 정당 내부 일은 가급적 정당 내부에 맡기는 게 그동안 법원의 관행이긴 했습니다. 근데 예. 너무 정말 법에 정해진 모든 절차를 너무 엉터리로 어기는 경우는 법원이 받아들였죠. 근데 김영환은 받아들이고 주호영 기각한 거. 그러게요. 이것은 계속해서 뒷말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힘당 안에서도 김영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자가 좀 덜한 주호영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국힘당은 이현정당, 내란정당, 폭동정당에다가 기본적인 정당의 민주적 질서까지 지키지 않는 반민주 정당이다. 예.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해체돼야 될 정당 아닌가. 예.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법원은 아무튼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이 그 오전에 경선 원복 결정을 내려서 대구시장 이 경선이 8명으로 치러지겠구나 했다가 이 기각 때문에 다시 이제 2명 빼고 6명으로 경선을 치러지게 하면서 주호영과 이진숙 이 뭐 이제 무소속으로 나올지 어떻게 할지 지금 요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 약간 긁어부스럼된 느낌이 그렇죠. 들죠.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만약 이거를 했는데 원복을 한다. 그럼 나머지 6명이 다시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저거에 그렇죠. 가처분 기각 냈는데 왜 원복시키냐 하면서 이거 나는 우리들은 뛰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또 가처분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글쎄요 지금 그냥 국힘에서 처음부터 그냥 8명 다 하겠다고 했으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냥 공관위원장직 내팽개치고 나가버린 이정현 위원장이 결국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건 친박 공천이다. 그 옛날 친박이 아직도 남아서 뭔가 추경호를 밀어주기 위해서 추경호가 3등이었으니까 1등, 2등 쳐내고 추경호 그러니까 실제로 1등으로 치고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 친박을 되살리려는 공천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비민주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장이 나가버렸으면 그때 타이밍이 장도혁 대표가 딱 휘어잡고 예. 그냥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잖아요. 장도혁이라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호영 의원이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될 기회가 됐어요. 본인이 그 페북에 올린 걸 보면은 이렇게 페북에 올렸거든요. 사법부가 국민의힘에 우리 정당 국민의힘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긍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 우리 당 당원에서 공천 절차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 예. 자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용기도 저는 만약에 무소속 정말 출마하는 용기가 있는 건데 자, 그 헌법 8조 사항에는 정당 운영이 민족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해산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의원은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이 내가 속한 정당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거 이거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정말 저는 주호영 의원은 역사에 남을 의원이 될 것이다. 그러고 만약 정말 배지 던지고 또 나온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김부겸을 찍겠지만, 김부겸을 응원하겠지만, 박수는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용기 대단하다. 만약에 이런 거 안 하고 무소속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 단일화 하기 위한 절차거든요. 결국 몇인 이렇게 돼도 이진숙 결국은 단일화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단일화 나 안 한다. 그리고 이건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만 하다라고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럼 전 주호영 의원한테 박수만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호영 의원이 사실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이제 또 배신자 낙인이 될 것 같고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무소속 출마 시 당에서 대응할 것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거 완전히 뻥이고 풍이죠. 뭘 대응할 게 뭐가 있어요. 무소속으로 나가면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지. 예. 다만 이제 주호영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겠다는 이런 건데 주호영이 그 당의 중진인데다가 대구에서도 상당한 지지율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국회의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자기들이 타격이 큰 거죠. 그리고 단일화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지난할 거고 심지어는 주호영의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 남아있는 6명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진애를 써가지고 조용을 이렇게 주저앉히겠다는 협박을 한 건데 글쎄요 조용도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육선입니다. 국회 부의장이고 예. 우원식 의장님이 그렇게 사회를 봐달라고 호소를 해도 끝내 사회를 거부한 정말 그걸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끝내 사회 거부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뻔뻔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줏대가 있더라고요. 나쁜 의미의 줏대지만 저는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됐는데 본인이 한번 무소로 나와서 끝까지 완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안 그래도 김성태 전 의원이 그 양반 불을 한번 지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뭐라고 남겼냐면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대표는 당대표가 아니다. 강하게 나가네요. 그리고 시민 경선을 통해서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 시민 경선은 뭔가요? 이런 절차가 있나요, 국민의힘에? 없는데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단일화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안 했으면 민주당에서 뭔가 좀 정말 당선될 만한 후보가 아직 없는 게 정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막강한 후보가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수 진영에서는 내가 무소속 출마해도 단일화를 손을 내밀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 경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자기가 선언을 해버리면 국민의힘에서 나를 어떻게 내팽개치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나를 내팽개칠 수 있겠느냐라는 자신감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저는 글쎄요 이렇게 쫓아낸 국민의힘 지도부도 잘못했고 공간이도 잘못했다고는 합니다만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그냥 꼼수 쓰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윤 어게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등의 업은 이걸 바탕으로 당을 협박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속이 참 좁은 분 중에 한 분이 장동혁 대표가 요 정도 멘트 들었으면은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제 아웃인데 이제 아웃이야. 긁히나요? 이제 나 아웃이라고 생각할걸요. 나를 이렇게 긁었어? 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 아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아마도 재보궐공천도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제 재보궐공천도 못하게 될 겁니다, 이제. 와, 그럼 이렇게 되면 대구시장에 김부겸 민주당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국힘 후보의 주호영의 이진숙까지 하면 4파전인 거예요? 4파전이면 이제 안 그래도 김부겸 후보가 유리한데 예. 더더욱 유리한데 이제 가진 무슨 정치 공작 얘를 쓰겠죠. 단일화 하려고. 근데 정말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이 재밌게 잘 표시한 장동혁이 많이 긁혔을 거예요. 많이 긁혔을 거예요. 같은 구군데 그래서 약속 대련 비슷한 분위기도 있었는데 저거 봐라 나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안 그래도 한동훈 세력 쫓아내고 아직도 기분이 헛헛한데 이진숙까지 이렇게 안티로 나서니까 장동혁이 그냥 긁혔을 것 같고 진짜로 장동혁 흔히들 최근에 부리는 어때 옛날 표현으로 곤조를 보면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우리 당 6명 후보로 그냥 가고 지금 당 거의 방침을 그래 밝혔잖아요. 예. 이진수 조영 무소속이면 짓밟겠다. 단일 안 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아주 평온합니다. 대구시장 선거.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부겸 전 총리가 아예 이제 공천 심사 40분밖에 안 걸렸대요. 단수 공천이 발표가 됐고 실제 면접은 20분 만에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그 면접 그 장면들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요거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대구시 만세! 대구시민 만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부겸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광역시장 후보자에 선정했습니다. 예, 벌써 딱 인상을 보면 활짝 피셨고, 뭔가 이제 멘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호탕하게 쭉쭉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2년 만에 대구시장 재도전인데, 결정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평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우리가 김부겸 후보의 활짝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지금 이 전쟁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번에 한번 정말 대구시장 해볼 만한 전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가 그래서 출마 선언하실 때 국회에서 하신 다음에 대구에 내려가서 우산 쓰고 말씀하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욕설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에 대한 서운함. 왜냐하면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근데 대구시장 그때 국회의원 되기 전에 40% 나오고 국회의원 한 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말 대구의 예산을 정말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 근데 그 다음 총선 나왔을 때 또 선택 안 해주고.
오히려 더 저번보다도 득표율이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예산을 거의 대구에 코로나 때 1조 원 가까이 끌어왔어요. 1조 원 가까이 끌었는데 김부겸 당시 총리나 이런 그 의원의 덕을 못 보게 하려고 예산을 갑자기 막 경북에 막 줘버렸어요. 대구에서 다 안 써버리고 줘버리고, 그런 다음에 김부겸 총리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라고 하니까 네 돈이냐? 이게 네 돈이냐고. 이게 국민 세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니까 출마 선언하다가 막 욕을 한마디 하실 정도로, 나 그래서 서울에서 떠났어 김부겸. 근데 다시 또 돌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2014년에 그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랑 붙었을 때 권영진 후보가 내세웠던 얘기, 그 논리 그대로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권영진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정부, 대통령과 거리를 맞출 수 있는 대구시장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 심지어 지금 임기도 딱 맞아요. 대구시장 임기 4년 남았고 대통령 임기 4년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번 대구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김부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사활을 걸고 진짜 해볼 만한 기회인데, 아까 뭐 만약에 주호영 무소속 나오고 이진숙 무소속 나오고 해도 결국 단일화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한패 싸움이에요. 진짜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그 김부겸 총리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난 니 뽑아주려고 투표장 갔는데 찍고 나오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 찍고 나왔더라. 약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찍어주려고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마음이 바뀐대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구는 보수 아이가 막 이러면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밀어붙여야 겨우겨우 정말 최초의 대구시장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사활을 걸고 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부겸 총리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도 이렇게 쉽게 출마 요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뭐 일각에서는 뜸을 들이는다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고, 이거 쉬운 선택 경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양평에서 예. 이제 초야에서 농사도 짓기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면서 그러고 살고 계신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가족들도 다 반대했다잖아요. 행안부 장관, 전직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존경받는 원로로, 또 대선배님으로 우리 범민주 진보기획진영의 이해찬 전 총리님도 돌아가셔서 그 자리까지 포함해서 귀한 역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현실형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전쟁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숙고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주의 마지막 남은 낡은 틀이 PK가 아니라 TK 중심으로 남아있는데, 아까 그 기자회견 보면 임미애 우리 경북 출신 민주당 의원님이 서 계시잖아요. 살짝 눈물 예, 흘렸잖아요. 그분이 울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 대구를 향한 김부겸 전 총리의 어떤 애정과 열정, 그다음에 출마설을 밝히는데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민주당 또는 진보 개혁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빨간 나라를 보안이라는 다큐 영화까지 지금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분투를 다룬 다큐예요. 몇 년 동안. 예. 뻔히 떨어지지 알면서 나온 사람들의 다큐.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시사됐는데, 이번만큼은 뻔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볼 만한 선거고, 특히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안동 출신으로서 대구 경북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금 지지원, 대구 경북 통합, 그렇죠. 또 응원하고 있고, 예. 통합하면 정말 1년에 5조씩 4년에 20조,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죠. 김부겸 후보님은 더 요구하겠다 이런 기세잖아요. 예. 저는 대구 경북이 사실은 독재 정권 그동안 응원하고 구정권 응원해서 굉장히 오히려 소외되는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역주의 타파, 그다음에 국토균형 발전, 그다음에 민주개혁정치 발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대구시장 선거에 관심 있고 김부겸 후보 응원해 주시되, 우리 정부 여당도 전폭적인 플러스 알파의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생각을 바꾸셔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럼요. 또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이번만큼은 좀 김부겸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14년에 대구시장 선거 나오셨을 때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현수막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공약 중에 박정희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이거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대구 엑스코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확대하는 내용의 그 공약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진보 진영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반대했어요. 왜냐면 이해는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이 너무 힘들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랑 친하다는 얘기하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그때 그랬던 건 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만큼은 혹시나 그런 이야기 해도 예.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은 이번은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럼. 우리 좀 여유 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이재명 네. 정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요. 진영 가리지 않고 예. 맞아요. 그게 딱 실력으로. 그러니까 정말 딱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당은 지금 민주당은 조금 진보 진영 스탠스를 유지하지만 대통령은 중도 확정으로 싹 가셨잖아요. 거기에 그러면은 김부겸 총리가 조금 중도적인 목소리를 내도 대통령의 실용주의랑 딱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이 그럴 때는 공약으로 좀 넣어주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박정희 컨벤션 센터가 그 당시 당 공약집에서 결국 마지막에 빠졌어요. 아, 그래요? 마지막에 결국 빠져서 반대, 진보 진영 반대 때문에. 그래서 김부겸 후보도 당시에 되게 서운해했고, 나 좀 해보고 싶은데, 대구에서 한번 돼보고 싶은데, 그거 공약 하나 못 넣어주냐라고 하면서 되게 서운해하셨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혹시나, 어떻게 박정희야, 어떻게 박근혜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김부겸 후보 생각해서 좀 한번 눈 감아주고, 예. 좀 지지를 해주는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